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커TV입니다. 이제 9일 후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자체 분석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과반을 갖다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유튜버가 며칠 전에도 예측했듯이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기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야당이 원래의 자기들 지지 세력인 보수를 다시 말해서 집토끼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수도 없이 많은 의혹과 실정에도 이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투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본 유튜버가 며칠 전에 정세를 갖다가 판단했듯이 아마 그 정도에서 선방하면 몇 석 정도로는 좁힐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유튜버가 판단한 129석에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한다면은, 즉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면 4, 5석 정도까지는 더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판세를 뒤집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선거 후가. 흑사병은 1345년 3월 20일 토성, 목성, 화성이 물병자리의 40도 방향에 한 줄로 섰을 때 발생했다.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을 쓰러뜨리며 휩쓸었을 당시 파리의 학자들이 내놓은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흑사병의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천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성, 목성, 화성이 물병자리의 40도 방향으로 한 줄로 섰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균은 1894년에 와서야 에르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로 판명되었습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스위스 출신 연구자 알렉상드로 예르생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의 원인을 밝혀낸 것이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난 뒤 550년 뒤에 알아낸 것이죠. 흑사병이 유럽 전체로 그토록 맹렬하게 퍼진 건 이탈리아 제노바 고상들이 개척한 해상교역로와 대형 무역성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대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크리미아에서 발생한 페스트균을 품은 벼룩, 그 벼룩을 업은 쥐들이, 즉 다시 말해서 쥐들에 붙어있는 벼룩이 쥐들이 상선에 올라타 재앙의 씨를 온 유럽 항구에 퍼날랐다는 것입니다. 대역병의 책임은 결국 초기에 사람 이동을 막지 않은데 있었던 것이 원인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때도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군인들을 대거 고향으로 실어 나르다 균이 온 지역으로 퍼진 탓입니다. 중국발 우한폐렴 코로나19도 문재인 정부가 조기에 중국인 입국자들을 막지 않아 확 퍼진 겁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꼴 참 더럽고 우습게 되었습니다. 중국몽의 한 봉우리가 되겠다.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협력을 동맹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온갖 조공을 다 바쳤는데도 기껏 돌아온 건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란 상정국 같은 과거의 조공을 바치던 조선시대와 같은 생각으로 특유의 갑질을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탓이기 전에 제풀에 납작 엎드린 문재인 정권의 탓일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은 그런데도 문재인 지지도가 거의 코로나 초등 실패도 50%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다수 지역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얼마 전과는 달리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 대패, 미래통합당 대승이 예견됐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는 야당이 문재인 실정을 깊숙이 파고들어 선거 전략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고 선거 때까지 앞으로 남은 며칠간이라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고전하는 것은 선거의 전략으로 문재인의 실정을 이슈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한 코로나 대처가 잘 됐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애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초동 진압을 잘했으면 지금과 같이 10,000명 넘게 확진되지도 않았고 180명 이상의 사상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사실상 중국인들 국가입니다.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싱가포르도 화교들이 국민의 대다수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조기에 중국을 차단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동 진압을 잘했으면 됐을걸.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서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더 이상 확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나 더 확진자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확진자 조사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로 봐서 확진이 하루에 얼마를 해서 얼마가 확진됐다라는 명쾌한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200명 조사를 해서 100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명인데 조사한 인원으로 치면 50%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진을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측하건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몇만 명 조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령 몇만 명당 100명이라 그러면 대처를 잘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사 인원이 몇 명인지는 어떠한 발표도 없었던 거로 본 유튜버는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비해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에 한결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판 때문에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이탈리아 공공의료 수준, 경영시설이 한국 의료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그런 비교 우위를 문재인 정권 3년이 이룩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건 순전히 문재인 정권이 적폐로 몰아친 산업화 시대가 이룩한 것입니다. 이 발전 과정에 오늘의 집권자 운동권은 삽질 한번 제대로 보탠 게 없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할 때도 안 된다. 현대자동차도 안 된다. 포항제철도 안 된다. 거제주선소도 안 된다. 모두가 해봤자 안 될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이 구성체의 헛발질이라고만 무조건 반대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승만, 박정희 발전 모델이 적중되었습니다. 오늘의 세대는 현대사의 그 진실을 너무나 모르거나 좀 안다고 해도 아니야, 그래도 저건 수국 꼴통 친일이야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신마르크스주의의 세뇌가 그렇게 셌다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이래 문화적 급진주의가 미디어, 영화, 음악, 미술, 페미, 현대사 등 여러 분야에서 40대 이하 세대의 영혼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중고교 때부터 세뇌당한 그들 의식은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모두 악이다 란 주술에 잘게 절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곡된 영화로도 일반 기성인한테까지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 관련 영화가 얼마나 많이 상영됐습니까?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허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엔 현찰 뿌리기, 마약 요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마약 요법이 적잖은 청년, 노인들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도 잘한다는 콘크리트 표가 나올 수 있고, 보수 야당이 잘해도 잘못한다는 표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나마 만회할 길은 꼭 하나, 386 주사파 운동권 지하 야당이, 운동권 치하에 있는 야당이 야당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운동권이 나는 밤나무 하면 강남 좌파, 중간파는 나도 반은 밤나무라고 합니다. 야당이라면서 우당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천안함 유족 윤청자 어머니는 반면에 문재인에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누구 소행이에요? 말해보세요. 이게 386 민중주의 파시즘에 대한 레지스탕스 본연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 천안함 유족 윤청자 씨만도 못한 겁니다. 야당, 고대 야당이라는 세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개인의 소신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야당이 지리멸렬하게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문연대를 위해 본연의 아름다움보다 중도를 자칭하는 유승민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집토끼들을 설득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박형준, 김영호, 이석연, 김세연에게 소외당한 집토끼 상당수가 부동층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가 아쉽다면 미래통합당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집토끼들에게 최소한의 돌아올 명분을 주는 것이죠. 야당이 야당다운 외침과 몸짓을 하는 것으로 이들을, 즉 진짜 보수 유권자를 감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에 있는 상당수 인사들을 보수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도도 아니고 좌파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중도 좌파들입니다. 일부분은 극자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보수 통합을 했다고 하니 진짜 보수 유권자가 이들을 보수로 보겠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백석 이상을 얻어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 좌파들이 저쪽 성향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개헌 조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진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작은 정당이라도 있어야, 작은 정당으로라도 결집을 해야 기존의 좌파 독주를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현재에서 야당다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당으로서의 증표를 보여야 그나마도 지탱할 수 있고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다운 야당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